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5월 15일, 오전 11시 38분이네요. 제가 5일 만에 이제 또, 동영상을 만들어 보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장이 아주 강세장으로 마감을 했었던 다행인데 월요일 날 어떻게 반영할지 궁금하고요. 뭐 우리나라 시장도 금요일 날 이렇게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도 지수가 좋아서 이게 요즘은 이제 이 아시아 시장이 이게 선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올랐고 나스닥도 뭐한 거의 4% 정도 올랐고 S&P 500도 2.4%, 다우는 1.5%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월요일 날 기대가 됩니다. 일단 반도체 주들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대형주는 안 움직이더라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 종목 장세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특히 TSE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도 사실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의 핀, 소켓, 그런 거의 3대장, 리너공업, TSE, ISC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TSE가 시간에서도 저도 이제 좀 팔았기 때문에 장중 가격보다 시간의 가격이 높아서 저도 팔았는데, 어, 8만 6천 원? 8만 6천 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 8만 5천 원대. 그때 그 가격으로 아마 시간에서 거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 에, KG 케미칼하고 KG ETS 뭐 아까 좀 전에 보시다시피 KG 모빌리언스도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지만 KG 그룹 계열사들이 이제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세개 후보자가 있던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 인수 후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KG 케미칼, KG ETS, KG 모빌리언스, KG 뭐 동부제철인가요? KG 제철인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저는 일단은 뭐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52,400원까지 올랐잖아요. 일단 5만 원에서 싹 다 정리하고 KGTS도 22,500원에서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주식기업원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쌍용차 인수 기대감 이런 M&A 이슈로 오르지만 막상 인수가 확정이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데 사실 뭐 쌍용차가 그렇게 매력적인 이게 매물건이라고 해야 될까? 회사는 아니잖아요. 쌍용차가 뭐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전세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인도 회사, 중국 회사 한 번씩 다 거쳐갖고 쌍용차가 그렇게 그 매력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얼마나 싸게 사서 현재 가치보다 싸게 사느냐 뭐 이런 거에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쌍용차를 매력적으로 보는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수한다라는 M&A 기대감 때문에 오르지만 막상 인수한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지금 뭐라고 할까 깨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돈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라는 어떤 트렌드에 비추어 봤을 때 현대차나 기아차의 그런 버금가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 쌍용차가 뭐 디자인 면에서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쌍용차에서 전기차 뭐 나오죠? 저도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모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메리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 MMD가 이제 LG 엔솔하고 관련돼 있는데 나라 MMD도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나라 MMD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조금 올라온 티가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나라 MMD, 신성델타테크,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수 설명하다 갑자기 종목으로 빠졌는데 지수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어,
뭐라 그러죠? 환율도 뭐 거의 1300원까지 한번 그 육박했었죠. 1300원, 1291원, 1300원까지 올라갔고, 유가도 다시 뭐 100불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100불 위로 올라가고 110불대네요. 예. 유가 관련주도 S-오일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뭐 11만 원대에서 놀고 있는데 이게 뭐 이거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아마 경기 부양을 하지 않을까. 지금 각종 봉쇄로 중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긴 한데 이 봉쇄가 언제 해제되느냐 그리고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언제 하느냐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에 대한 실적을 살펴보면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보고 차트를 보면서 매수할 만한 자리인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를 어느 기업들이 했는지 한번 볼까요? FM 가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기업 실적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린 플러스가 이제 실적이 좀, 마이너스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 스마트팜 관련돼서 좀 주목받는 그 주가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인데 실적은 이제 일단 감소를 했던 것 같고, 솔로엠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솔로엠. YM택이 실적 발표했는데 괜찮네요. YM택은 전기차 EV 릴레이 쪽인데 어쨌든 60.3%, 65.3%, 72.2% 정도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다. 별도 기준. 뭐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뭐 숫자가 아주 미약합니다. 뭐 93억, 26억, 24억? 예, 상당히 미약하긴 한데 영업이익률은 잘 나오고 어쨌든 전기차에 EV 릴레이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2차전지 장비주 TSI, TSI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 반도체 HB 솔루션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시고 오늘 제가 말할 종목은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유틸렉스 바이오주는 여전히 뭐 그렇고 코리안리, 한국전력, 예, LG유플 통신주들이 그나마 지금 이런 장에서 좀 선방을 하는 것 같고 여전히 배당주고 요즘은 통신사들이 통신만 하는 게 아니죠. 뭐 AI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특히 뭐 그 보안에 관련된 통신 그런 것도 하고 SK텔레콤, KT 이런 거요. LG유플러스는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SK텔레콤하고 KT 같은 경우에는 뭐 광, 뭐라고 그러지? 어, 양자암호? 예,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죠. 그 아이온큐, 미국 시장에 상당히 아이온큐 하던 그런 것도 하고, 통신 뭐, 5G, 6G 관련된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AI도 하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통신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 게임주들이 조금 실적이 안 좋습니다. 발표하는 게임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고, 신성이엔지도 실적이 매출은 1379억인데 영업이익이 29억, 순이익은 마이너스 49억이네요. 어, 그리고 NC소프트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컨센서스 상회했네요. NC소프트가. NC소프트가 그래서 주가가 조금 최근에 좀 올랐던 것 같아요. 40만 원대, 70만 원대여서 40만 원대까지 떨어져가지고 NC소프트가 실적이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게임주 중에는 가장 나은 실적을 발표한 것 같아요. 펄어비스라든가 이런 그거는 실적이 안 좋던데 컴투스 홀딩스도 지금 적자 전환했죠. 컴투스도 그렇고 CGV가 이제 적자 지속인데 제가 볼 때는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 2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이달 말에 또 진짜 톰 크루즈 형이 매버릭 예로 돌아오죠. 매버릭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에 아바타 2가 개봉 예정인데 아바타 2 정말 엄청난 그래픽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정말 그래픽이 엄청나게 화려하더라고요. 예. 아바타2도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런 영화 관련돼서 이런 CGV, 이 컨텐츠리 중앙,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좀, 메가박스인가요? 메가박스가 컨텐츠리 중앙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CJ CGV입니다. 보험주, 정권주, 이런 것도 실적 발표를 했고,
KTNG 이제 담배, KT 통신주도 했고, 셀트리온도 실적 발표를 했네요. 이마트도 했고, 이마트 보시면은 이게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몇 배입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스타벅스죠. 스타벅스인데 지금 이름이 바뀌어갖고 제가 기억이 또 안 나네요. 어쨌든 이마트 순이익이 어마어마하네요. 8,854억, 영업이익은 917억인데 어쨌든 이마트도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분할 시 조정 시 분할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라 스타벅스 때문에 예,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외에 오늘 살펴보면 텔레칩스 컨센 상회했네요. 텔레칩스가 컨센 상회했고 SPG를 좀 알아볼 거고요. SPG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소형 모터, 로봇에 들어가기도 하고 가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상당히 뭐 여러 곳에 쓰이는 건데 SPG가 해승 TPC는 상장된 지 얼마 그 전부터 SPG가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소형 모터계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뭐 회사인데 어쨌든 1173억 88억 69억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떨어지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성장해서 지금 주가가 15,000대까지 올라왔죠. 이전에 뭐 7,000원도 안 됐던 종목 이제 대단 100%의 상승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오위즈 게임주 SD 바이오센서는 실적이 어마어마하네요. 진단키트 어마어마하고 넷마블이라든가 크래프톤이라든가 크래프톤은 실적이 상했네요. 게임주 중에는 NC소프트와 크래프톤 펄오피스도 상회하긴 했는데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중국의 판호를 받았지만 기대 이하다. 펄오피스 그래서 요즘 게임주가 상당히 안 좋은데 NC소프트는 오른 거를 제가 확인을 했었고 나머지 게임주도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PG 다음으로 살펴볼게 티플렉스 실적 발표했는데 엄청나네요. 티플렉스가 이제 원자재의 수혜 특히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니켈이 아니고, 하여튼 원자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디플렉스 원자재 관련 수혜주라고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상강 MNT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상강 MNT도 계속 밀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에너지 대전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으로 유럽에서는 이제 천연가스를 카타르나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이제 LNG 터미널을 짓고 조선주의 수혜를 볼 거고,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도 2020년 배선 그때 제작된 배들이 한 술명이 25년이라고 하면 이제 배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발주 양이 많이 나올 거다. 뭐 그런 그 전문가의 말도 있었죠.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친환경이 요즘 테마로 안 어우르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영원한 이슈라고 봅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걸. 그래서 IMO 2020에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조선주는 꾸준히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풍력 태양 이런 그 에너지 대전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상강 MNT도 한번 봐야 되고요. 에코마케팅이 좀 뭐 실적이 조금 감소했고 신세계 유통주 컨센 상해했네요. 동진세미캠을 또 이제 세 번째 SPG 상강 MNT 동진세미캠까지 실적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페노션도 실적 발표를 했죠. 페노션도 실적 발표를 했어. 그래서 오늘 5개 정도의 실적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진세미캠, 티플렉스, 페노션, 상강 MNT, SPG 정도만 이제 실적 체크하는데 연결 기준으로 상강 MNT도 큰센 상했네요. 1710억의 매출액, 171억 영업이익, 105억의 순이익이네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상당히 이거 실적이 안 좋네요. 위메이드. 이 플레이 투 원 게임이 상당히 작년에 좋았지만 올해는 M2E 무브 투 원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 좋은 장에서 패시브 인컴이라도 벌어보겠다라는 걸로 스태프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오전에 가서 한번 뛰었다 왔는데 어젯밤에도 뛰고 상당히 뭐라 그러냐 좀 가끔은 힘들긴 합니다. 신발을 어떤 걸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오늘 이 정도로 실적을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진세미캠부터 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차트 한번 보실까요? 지금 뭐
52,100원을 작년 12월 30일 날 찍고 쭉 빠졌다가 거의 3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42,000원이 종가인데, 어, 42,000원이 금요일 종가죠. 일단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시가 5월 11일 날, 5월 11일 날 실적 발표를 했죠. 5월 11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매출이 3,480억이죠. 3,480억 9,400만 원. 그리고 직전 분기 이 21년 4분기 대비 3.45%,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38.3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71억 3,200만 원. 작년 4분기에 400억 3,100만 원 대비 17.74%.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64.77% 증가. 그 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에 378억 6천만 원, 직전 분기 285억 4,300만 원 대비 32.64%, 전년 동기 대비 55.29% 정도 성장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볼까요? 밸류에이션은 지금 같은 경우 12.87배, 이건 티플렉스고, 동진세미캠이 동진세미캠을 여기 위에는 동진세미캠이라고 뜨고 밑에는 티플렉스라고 뜨고, 지금 보면 20.91배 나오죠. 20.91배 나오고, 지금 외국인 지분율 7.62%, 시가총액은 2조 1,594억이죠. 2조 1,594억. 7.62%. 그 다음에 실적을 한번 볼까요? 여기 22년도 예상 실적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도 예상 실적이 발표 안 나오네요. 이 정도 회사인데 왜 예상 실적이 안 나올까? 좀 의아스럽긴 한데, 이 회사는 보시면은 반도체, TFT, LCD, 노광공제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관련 전자재료 산업과 산업용 기초소재인 발포제사 사업을 영위하고,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감광액, 박리액, 세척액, 식가액, 태양전지용, 전극, 페이스트 등 전자재료를 제조업체에 납품한다. 신발 및 장장, 판지, 건설자재, 자동차 내장재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초소재 발포제를 국내외 학사에 주로 납품한다. 그리고 전기 대비의 유형자산 손상 차손의 감소로 인해 당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것보다는 어쨌든 노스볼트와 10년 장기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액인가? 예. 이상하게 이 정도 기업의 왜 22년도 예상 실적이 안 나오는지 참 좀 모야스럽습니다. 어쨌든 유보율도 2000%가 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한 11%대 나오네요. 11.35%. 그리고 배당금도 110원, 작년에 110원 줬네요. 그 전년도에는 100원 줬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이 발표했는데, 지금 13.54%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 42,400원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한 2조 1,800억 정도. 그 다음에 PER은 이제 지금 4개 분기 이 순이익을 더해서 계산한 값입니다. 18.73배. PSR도 4개 분기, 직전 3개 분기랑 2022년도 1, 4분기 합친 매출액을 계산해서 1.73배 나왔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아까 7.91이었나요? 예. 그렇게 해서 18배 정도, PR이 18배 정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직접 좀 전에 기업 정보에서 본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7.95, 7.62. 이게 제가 업데이트 해놓은 거에서 약간 변동사항이 생겼네요. 7.62. 예, 외국인이 좀 팔았나 본데요. 제가 업데이트한 이후에 조금 변동이 생겼네요. 그리고 이 2조 1,594억은 직전 종가 대비해서 그런 거. 42,000원, 42,000원, 지금 42,000원이죠, 종가가. 42,000원이니까 42,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예, 2조 1,594억 맞죠? 예, 2조 1,594억, 예, 18.5배.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뭐,
그닥 높지도 낮지도 않아 보입니다. 뭐, 저 직전 분기, 4분기에도 18.33배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실적이, 직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증가를 했다라는 게 좀 지켜볼 사항이고, 향후 또 어떤 그 실적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만은, 차트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지금은 뭐 매수를 한다고 해도 사실 수익을 모르겠습니다. 내기가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내일은 뭐 또 금요일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52,100원까지 이 정도면 만 원의 갭이 있긴 한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한번 좀 향후 실적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진세미캠 실적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페노션 한번 볼까요? 페노션 실적 발표를 했는데, 페노션을 일단 차트상으로 보신다면은, 8,900원. 지금 BDI 지수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HMM은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고, 어, 여기 이거는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는 BDI 지수. 일단 이제 뭐라고 할까? 컨테이너 선이 아닌 벌크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 BDI 지수를 다는데 어쨌든 작년 6월 29일 8,920원을 최고가로 해서 지금 거의 8,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BDI도 70으로 넘어왔고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기보다는 좀 조정받았다가 좀 한 천원가량 아니 천원이 뭐죠? 6,200원이니까 한 뭐 1,600원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노션 같은 경우에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5월 11일 했나요? 분기 영업이익이 1691억 정도 나왔죠. 예. 페노션 같은 경우 5월 10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공시사항은 지금 기사에 안 나오네요. 일단은 그 다트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 인포스닥에서 정리해 놓은 거에 따르면은 22년 1분기 매출이 1조 4,400억이죠. 1조 4,400억.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1%, 예, 111% 증가했습니다. 이 보니까 21년도 1분기에는 한 6,800억 정도 나오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69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45.83% 예, 증가했고 순이익은 1,628억 7,100만 원. 그래서 전년 동기 546억 2천만 원 대비해서 198% 정도 증가를 했죠. 연결 기준으로. 예. 엄청난 상승률이네요. 어쨌든 주가는 이미 뭐 실적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BDI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해운주들은 운임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BDI 지수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실적 발표에 따라서 기사가 난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레포트들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BDI 지수에 대한 기사 내용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5월 BDI 이 기대 이상의 강한 흐름, 뭐 볼커슨 이익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기사들도 한 번씩 눈에 익혀놓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사들도 한번 훑어보시고 일단 공시에 나온 거를 왜냐면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따로 표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 이제 1분기 실적하고 전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직전 분기, 그리고 22년도 예상 실적, 이런 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약간 감소를 했네요. 약간 감소를 하고, 저기, 이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순이익도
21년도 4분기 대비해서는 약간은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 22년도는 21년 대비해서 전체 매출액이 한 5천억에 가깝네요. 4조 9,448억, 영업이익은 5,073억, 순이익은 4,642억. 21년도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요일 종가 7,860원으로 계산할 때 시가총액은 4조 2천억 정도 나오고 PR은 9배, PSR은 0.85, 외인 비중은 14.67. 약간 뭐 주가도 7,860원이기 때문에 조금 뭐 이미 뭐 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주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HMM이 실적을 발표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HMM을 한번 기대를 해볼 것 같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변화를 좀 보면서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 발표 안 했기 때문에 HMM도 실적이 기대될 거다. 어쨌든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게 피크아웃이냐 향후 이제 계속적으로 뭐라고 할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HMM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하게 한번 올랐다가 45,000원 중반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 3만원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3만원 위로 올라왔잖아요. HMM도 한번 살펴볼까요? HMM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움직임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다이나믹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31,100원이 종가네요. 지난번에 37,000원, 7,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뭐 3만원 아래로 떨어졌죠. 2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31,100원까지 올라왔는데, HMM 같은 경우에 아직 실적을 발표를, 아직,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나요? 실적 발표를 했나 봅니다.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HMM도, 실적이 상당히 뭐, 영업이익이 3조 1,400, 오우야, 엄청나군요. 그래서 HM도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공시가 따로 없고, 인포스닥이 나오네요. 그래서 다트에 가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HMM 같은 경우에 4조 9,100억 매출액에, 지난 21년도 2조 4,200억 대비 102%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조 1,400억, 그리고 작년 동기에 1조 뭐라고 해야 되나 100억인가요? 1조 100억 대비해서 208.9% 증가했고 순이익은 3조 1,300억 1,540억 6천만 원 대비해서 1932% 순이익은 1932% 오 대단하네요. 예,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 실적이 직전 4분기하고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직전 4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나 또 성장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 주가가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전 21년도 4분기 실적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 이제 22년도 1분기 실적이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됐죠.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다 증가했습니다. 페노션하고는 좀 다르게 직전 분기 대비해서 다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무려 64% 나왔습니다. 64%. 엄청납니다. 실적이. 예. HMM이 조금 더 상승 매력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포워드 PR이 1.8밖에 안 됩니다. 1.8밖에 안 되고 PSR은 0.93인데 외인 지분율은 좀 감소를 해서 주가가 좀 떨어졌죠. 지금 뭐 31,100원이 금요일 종가인데 어떻게 본다고 하면 정말 HMM의 실적이 이 피크아웃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상승 볼 여력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작년에 600원에 배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올해 22년도 예상치도 54.5%의 영업이익률에 순이익이 8조 4천억, 영업이익은 8조 9천억, 매출은 16조 3,812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HMM이 오히려 페노시보다 더 매력적이지 않나, 상승 여력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차트상으로 위치도 그렇고, 예상치가, 올해 실적 예상치가 16조 3,812억, 8조 9,360억, 당기순위 8조 4,275억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봐도, 페노션보다는 HMM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트상 위치도 그렇고 뭐 RSI가 72로 넘어왔지만 조정 시에 매수 관점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HMM 같은 경우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펜옵션 하다가 HMM으로 올라갔는데 SPG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 보면 17,500원이 5월 3일 날 최고가였고 지금 금요일 종가 15,700원인데 로봇 테마에 엮여서 소형 모터 및 감속기를 생산하는 SPG 같은 경우에 아주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로봇은 아직까지 살아있고 지금 RSI가 많이 떨어졌죠. 주가 약간 조정을 받아서 1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실적 발표 위에 올라왔는데 어쨌든 그 로봇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소형 모터들이 미국에도 납품이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영업이익률은 조금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HMM은 60% 나왔지만 이 같은 경우는 10%도 안 나오는 건데 어쨌든 중소기업 중소기업 치고는 실적이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173억 3,600만 원이죠. 전기 대비해서는 0.1% 증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6%,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8억 3,200만 원, 직전 분기 대비해서 47.6%,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2% 증가, 당기순이익도 69억 3,100만 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직전 분기 대비 1.5%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9%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근데 차트상으로 보면 위치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이지만 로봇 테마가 살아있는 한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승 여력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지금도 주가는 낮아 보이지는 않는다. 먹을 게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런 성장하는 기업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얼만큼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매출액은 4,580억, 영업이익은 321억, 당기순이익이 277억 정도인데 어느 직전 21년도 대비해서 성장하는 게 보이고 영업이익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년도에도 5.65%밖에 안 나오고 지금 이제 22년도에도 한 7%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예. 그리고 이 회사는 배당도 꾸준히 좋습니다. 작년에는 250원 줬네요. 예, 배당도 꾸준히 좋기 때문에 PER은 12.57배가 예상된다. 그리고 여기 외국인 지분율은 1.51%, 시가총액은 3,482억, 예, 그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SPG 같은 경우. 기업 정보에 보시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어쨌든 매출액, 그 다음 22년도 예상 실적으로 했을 때, 15,700원 종가에, PR은, 22년도 순이익과 매출액에서 PR은 12.57, PSR은 0.76.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 봐도 주가는 그렇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가의 상승 여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로봇 테마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주가 위치는 사실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높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가격이 매력적일 때 물론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먹을 게 많지는 않은 그런 주가가 있지 않나 SPG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SPG 그러면 실적 발표 마지막으로 상강 MNT를 티플렉스 제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상강 MNT 실적을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강 MNT 주가는 작년 11월 17일 25,650원을 찍고 현재 15,4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1,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19,800원이 금요일 종가인데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고 현 주가도 충분히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라고 할까 유럽의 에너지 전환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거에 대한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풍력은 지난번에도 이 PPT 자료를 보면 대만, 미국, 그다음에 유럽 이런 쪽에 풍력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를 상강 MNT가 받을 거고 무엇보다 어쨌든 SK 에코 플랜트에 인수됨으로써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SK 에코 플랜트도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죠. 하여튼 상방 MNT 실적을 보시면은 어쨌든 여기
얼마입니까? 1709억 8,400만 원이죠. 그래서 직전 분기 1519억 1,700만 원 대비 12.5%,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3% 증가, 영업이익은 170억 6,700만 원으로, 직전 분기 56억 7,600만 원 대비 200%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 당기 순이익은 105억 1,500만 원으로 흑자 전환.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 증가했는데, 향후 제가 볼 땐 실적은 그 우상향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 분석 레포트도 한번 읽어보시고, 현재 차트상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더 떨어지면 분할 매수 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 MNT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보시다시피 실적은 이렇게 나왔고, 영업이익률은 한 10% 정도 되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좋아졌다는 걸 보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좋아졌죠. 좋아졌고, 22년도 예상되는 게 6,840억, 영업이익은 601억, 당기순이익은 428억 정도, 매출액도 한 1,8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그 다음에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800원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7,341억이고 PER이 17.15배 정도네요. PER이 뭐 낮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향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상강 MNT는 조정 시 분할 매수 접근이 신규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꾸준히 이 분할 매수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또 실적 그 발표에 기울이면서 포트폴리오를 뭐라고 할까, 정리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비코전자 DDR5에 대한 내용들의 관련 종목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 또 뭐 참고할 만한 이런 움직임들을 참고할 만한 데다 초점을 맞추시고 뭐라고 할까,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렌텍, EM텍, 전자담배, 주성 엔지니어링도 8.8% 정도 올랐고, 어쨌든 다시 아마 리오프닝 관련해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영화에 좀 관심이 있긴 한데, 여행 항공주, 그다음에 영화, 호텔, 면세점, 그 항공주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항공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긴 했는데 현재 상황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제 국제선이 정상화되면 사람들이 비싼 항공권을 주고 탈지는 아무리 보복 소비라고 하지만 이제 항공료라든가 유류 할증료, 그 다음에 환율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 소비를 얼만큼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상도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씩 다를 것 같다. 개인의 판단, 증권사 판단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 보면서 좀 뭐 투자에 임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수가 금요일 날 미국장이 좋게 상승장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도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제가 시간 나면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